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덕입니다. 2시 37분 52초 지나고 있고요. 2부 지금 출발했는데 장 마감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는 가격, 비중, 그리고 종목명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지점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2481포인트, 2480선은 현재 지키고 있고요. 낙폭이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 일중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90선도 넘어서면서 오늘 코스피 역사상 최고점을 장중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중에 낙폭이 좀 생겼고요. 2470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80선까지는 현재 올라오면서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하루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577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467억 원, 외국인은 603억 원 각각 거래소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네요. 669.34포인트, 1.17포인트 빠집니다. 약보합권인데 30분 전만 해도 강보합권이었는데 지금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숨고르기가 좀 강하게 들어온 상황인데 일중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오늘 장중 고점은 678포인트입니다. 678포인트부터 667포인트까지 쭉 빠져 내려왔다가 이내 낙폭을 좀 회복하는가 했는데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 코스닥 지수도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여전히 사네요. 381억 원 삽니다. 오늘은 개인이 좀 강하게 매수하는데요. 1482억 원 사고요. 기관은 1728억 원. 기관 전주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30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여전히 1130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원화 소폭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네이버, 코오롱, 삼성물산, 테라세미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20만 8,5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20만 원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19만 5,500원대에서 상승폭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계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상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오늘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소 이전 상장부터 해서 허주마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강합니다. 81만 3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5.86%나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봇 구종 등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 연구 성과를 공개한 뒤 지금 장중에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네이버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오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슈진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오늘도 오르는데요. 사흘째 강세입니다. 5%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지분 31.2%를 보유하고는 티슈진 다음 달 6일 상장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살펴봅니다. 삼성물산은 검찰 압수수색 소식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저점이 14만 5천원대까지 내려갔고요. 크진 않지만 1.35% 빠집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판교 사호까지 지금 수색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테라세미콘 살펴보도록 하죠. 이틀 연속 강세 흐름 가져가고요. 현재 상승폭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27,700원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윈구 테크놀로지와 811억 6,500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만도, 상신전자, 네페스 신소재, 국일제지, 제닉 들어와 있는데요. 만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4분기 실적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중국발 악재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 라는 만도입니다. 오늘 장중 중에 9%, 10% 가까운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정말 큰 폭의 상승이 오랜만에 만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신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래 연속 상한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37,150원대 거래가 됩니다. 오늘 장 시작하면서 바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코스닥 새내기주고요. 상장한 지 3일 됐는데 3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일단은 1988년 설립된 회사고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매출액 675억 원, 순이익은 51억 원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지분 매각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국일제지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배터리와 같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이퍼를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요. 윗꼬리 달고 좀 많이 빠져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10%대의 강세입니다. 제닉 살펴보도록 하죠. 제닉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증가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30% 매출 비중을 넘어섰고요. 현재도 5.61%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화해 모드 속에 중국형 실적이 개선된 것이 오늘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풀이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시 43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오늘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볼 거고요.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터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두 분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문상 대리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악재 요인들보다는 사실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일부 좀 조정 국면에 좀 놓여 있는 그런 IT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 주도주였었던 IT 섹터들의 어떤 좀 강한 면모는 결국은 3분기 실적 발표 직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 X의 판매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주가의 움직임은 좀 달라지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동사가 지니고 있는 3D 렌즈 쪽과 듀얼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가 여전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전장 부품사로 재도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우호적이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간의 일정 부분 어떤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조정 국면은 주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 국면에서 좀 단기 조정일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사실은 좀 적합한 매매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여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일단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60일선 지지 여부입니다.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올해 5월, 6월 사이 그리고 8월 사이 그리고 9월 그리고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좀 60일선이 지지가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60일선을 돌파를 하는 어떤 그런 지지선에 놓여있는 그러한 현대의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은 전제돼야 답보돼야 할 상태는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일정 부분 좀 맞춰진다라고 할 경우에 또 순식간에 전고점이었던 18만 8천 원대까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눌림목 조정 구간인 현재 가격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 국면이 펼쳐지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재미없는 그런 조정의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성장주 기반으로 단기간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좀 많은 조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자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는 훨씬 더 좀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간편 결제 이제 페이콜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오프라인과 온오프라인 동시에 어떤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모 회사의 어떤 자금적인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로벌 알리페이라던가 페이팔과 같은 어떤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국내 MS를 독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줬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의 조정 국면,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30%의 조정 국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빠지는 구간은 아니다.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사실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모 회사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능력을 통해서 이익률이 올해 상반기에 한 5% 내지 6% 나왔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한 9%대까지는 두 자릿수는 조금 아니더라도 9%대까지는 좀 올라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의 어떤 업사이클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관망하는 자세,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의 경우에도 그렇게 악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났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하락한 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게임 섹터들 보면 그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란 넷마블 게임즈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였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섹터 플레이가 일정 부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수급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게임 섹터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국면이 언제쯤 이어질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아마도 11월 중순쯤에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2분기에는 딱 한 달 정도의 더블다운 카지노의 인수 실적이 연결이 됐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전분기랑은 조금 다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3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분기에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EPS 성장률이 올해 기준으로 2배가 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 주가는 한 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1년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입니다. SM의 경우에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성 아티스트들의 어떤 쇼티지 국면,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까지 좀 놓였다. 그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국내 시장이 아닌 일본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3분기까지는 YG엔터 쪽으로 에이벡스라는 이제 매니지먼트사가 물량을 좀 몰아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3분기 이후부터가 사실 SM향 에이벡스사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몰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회사를 가리거나 아니면 회사를 분별하는 부분들보다는 현재 지금 개별적인 남성 아티스트 그룹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인 그 군대 이슈로 인해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SM만 현재 동방신기라던가 엑소라던가 슈퍼주니어라던가 이런 아티스트들이 8월달 이후로 전부 다 제대가 됐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외 활동을 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업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어떤 사드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센티멘트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 한중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일정 부분 중국 소비재라던가 중국 피해주로 엮이고 있었던 화장품이라던가 엔터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은 주가가 좀 타이트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기본적인 어떤 내재 가치도 내재 가치지만 심리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좀 방향성을 나타나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연일 코스닥을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엔터 업종에서 좀 탑픽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정고점을 뚫은 3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웅진에너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웅진에너지 오늘 한 7% 정도 이제 급등을 흐름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태양광 쪽에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주 요인은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인데 웅진에너지는 사실은 세이프가드랑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펀더멘털 훼손 없고 그리고 웨이퍼 같은 경우는 사실은 OCI라던가 하나케미칼 같이 셀이나 모듈 쪽 생산하고 있는 업체랑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웨이퍼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결과적으로 루머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루머로 빠졌었던 요인들은 결국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노텍 설명드렸다시피 60일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충분히 찾아갈 모멘텀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 주가는 사실은 싼 주가는 아닙니다. 다만 웨이퍼와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이 인수를 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최대 주주의 어떤 프리미엄 메리트까지 좀 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는 저고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현 주가에 대한 상황까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송동현 팀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LG전자를 들고 왔는데 이제 포트를 좀 교체를 했습니다. 목표가 비슷한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꼭 빠지면 한 번쯤 제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네요. 이제 3.47%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강하다고 하면 역시 60일선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일단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이제 6만원, 7만 5천원 근처 부근인데요. 저는 이제
그 60일선까지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분할 매수 전략을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 4분기에 있어서 실적이 당연히 양호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3D 낸드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또 하반기 메모리 실적을 이끌 부분이 이제 3D 낸드에 좀 집중을 맞출 것 같기 때문에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다고 일단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을 때 사볼 수 있는 전략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일단 분할 매수 점진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 포인트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역시 하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로 85%에서 420% 가까이 계속적으로 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IT 비중은 일단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 한 9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60일선 부근인 72,900원 정도로 일단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지금 대한항공도 다양한 이슈로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반도체 실적이 좋다면 그 운송은 누가 담당하냐. 바로 이제 화물 운송을 실시하고 있는 이제 대한항공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차트부터 보시면 지금 그 이동평균선이 현재 481선, 일봉상으로 481선 가까이 빠졌습니다. 우선 일봉으로 241선과 481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우선 그 481선에서 아마도 그 중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지만 일단 제가 매수 가격을 30,05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항공 운송 화물에 대한 그런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유지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그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있다. 항공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여러 가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역시 지금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이제 조양호 회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펀더멘탈과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빠졌을 때 매수 타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채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1,600억 정도로. 그것도 수급적인 요인이 좀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더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한항공도 좀 점진적인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OLED하고 반도체 섹터를 계속적으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도 괜찮으면서 좀 많이 빠진 종목을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우선은 뭐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뭐 OLED 시장이 이제 거의 고점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1, 2년은 아직 더 남았고, 특히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중국 쪽에서 중소형 OLED를 계속적으로 투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영호 DSP는 중소형 OLED 검사 장비 업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3분기 지금 이제 IT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BOE와 또 수주 계약을 또 맺었죠. 그만큼 BOE에서 점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면모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권오현 부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카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감보다는 그 4분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섹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일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PER이 약 7배 정도, 그리고 시총이 80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2,500억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그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영호 DSP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좀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60일선이 한마디로 분기죠, 분기. 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60일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IT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고요. 하지만 IT의 어떤 매수세가 다시 한번 몰려진다면 영호 DSP도 충분히 한번 기회를 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도 영호 DSP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경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애경유화 지금 그 IT만큼 실적이 또 좋은 섹터가 이제 에너지와 화학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는 화학주가 반드시 한두 개 이상은 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 GS라든지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기로 하고,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로 볼 수 있는 이제 애경유화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지금 화학에 대한 어떤 시황 자체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무스프탈산 및 가소제류 PA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쪽 시황이 3분기에도 뭐 굉장히 좀 업황이 양호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PVC 가소제도 역시 업황이 양호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역시 3분기 실적인데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애경유화도 지금 그렇게 좀 보이고요. 일단은 이렇듯 지금 다양한 매력적인 지금 펀드멘탈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관점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애경유화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역시 이 전고점 부분을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뭐 충분히 현재 이익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아서 조금 보합권이겠네요. 지금 이제 밑에 중요한 게 밑에 거래량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지금 현재 전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바닥인 순간이 옵니다. 조정을 하다 보면 거래량 바닥인 순간이 오는데, 그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양봉이 뜬다면 재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혹은 그 다음날 거래량 바닥 순간이 올 거라고 보이는데, 이틀 후쯤에는 다시 한번 양봉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애경유화는 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형 IT주를 제외하고 중소형 IT주를 한번 본다면 역시 그 반도체 OLED하고 반도체 장비 업체 대장주 테스 정도와, 그리고 소재 업종의 탑픽이라 볼 수 있는 SK머티리얼즈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지금 역시 IT 섹터가 좀 요즘에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기 평선인 300일을 현재 아래로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장기 평선을 깨더라도 그런 개인의 어떤 심리 이탈을 이용해서 수급 전환을 많이 실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전저점인 지금 16만원 구간인데 이 부분을 유지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역시 이제 특수가스에 대한 어떤 시황 자체가 반도체가 뭐 화랑이 도래하면 역시 특수가스 업체도 충분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SK머티리얼들을 그런 같은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 특히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대는 18만원대로 일단 제시를 해드렸는데 계속적인 16만원 구간에서 최대
15만 4천 원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15만 4천 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일단 권해드리고 SK 머티리얼즈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머티리얼즈까지 5종목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삼성전기 93,30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 궁금하다 하셨는데 일단 수익권일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문상 대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홀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세컨티어 업종들, IT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LG노트,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기업의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자로 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은 갤럭시 노트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부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시장에 좀 나왔었고요.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제한다 하더라도 전기의 SLP 공정에 대한 수급, 그리고 최근에 전자전기 쪽에서 계속적인 마진율 상승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어떤 단 하나의 이슈 플레이로 주가를 하락시킬 요인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적인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시장 보면 완전한 초대형 장세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3분기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세컨티어 업종들 여전히 3, 4분기 실적은 거의 보장된 실적이기 때문에 팔더라도 그 실적을 확인하시고 파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7883번님의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67,000원에 비중 10%, 오늘 많이 빠지는데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보셨어요. 어떻게 매도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정별로 들어간 상황에서는 일단 매도 시그널, 매도의 접근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왔을 시 이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맞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수급에 좀 어느 정도 이동이 왔죠. IT가 좀 매도가 되고 화장품이라든지 기계, 조선 업종에서 좀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오늘 이제 뭐 3.35% 정도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 수급의 어떤 전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 쪽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가격대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횡보를 좀 밑에서 바닥을 잘 다졌죠. 91,500원까지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부근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91,500원을 안 깬다고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왔을 때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91,500원을 딛고 양봉이 보일 때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보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계속적으로 좀 대기를 기다리시면서 전고점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05,000원 부근인가요? 96,000원 부근을 저는 위로 상방 돌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 전략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유지해 나가자라고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 지문상 대리의 종목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셀트리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유선으로 이제 상담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뷰를 좀 바뀌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파이프라인 3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 변수도 셀트리온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이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부분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허즈마 같은 경우는 경쟁사 2개 회사가 이번에 허셉틴 승인이 거의 반려가 났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셀트리온의 허즈마가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치가 나오면서 어제의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슈라던가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재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확정이 났지만 코스피 200으로 편입 시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가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대가 이제 공매도의 평균 단가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공매도는 많은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공매도를 계속했었던 어떤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또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슈팅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트론이 간다라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플랜은 변함이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움직임은 조금은 어떤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익이 일단은 많이 난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은 다시 한 번쯤 좀 심사숙고 고려하에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45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성공적인 좀 반등 흐름을 이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리니지 M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우호적인 어떤 트래픽이 성공이 되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모바일 신작 게임들을 전부 다 물리치면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경쟁사인 넷마블의 리니지 레볼루션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이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동사가 또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로열티 수익도 굉장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오늘자 이제 얘기로는 풍문으로 들리는 부분들은 지금 게임 섹터, 특히 중국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게임 회사들의 중국 판호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판호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섞인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게임 섹터, 특히 MMORPG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임빌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NC소프트 이런 업종들이 좀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좀 흐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이제 리니지 M만 얘기를 하셔서 리니지 이터널이 올해 연말에 아마 CBT가 돌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BT가 끝나고 바로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길드워2 확장판이 출시가 되면서 또 다른 어떤 해외 매출의 또 가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여전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변동성이 적은 좀 안정적인 어떤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IT 장비들 조정받고 그 장비의 어떤 조정 국면이 소재까지 내려오면서 그렇게 조금은 재미없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펀더멘탈이라던가 기업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하락 시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주 고객처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LG향 매출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 어떤 매출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제품 믹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테이벡스가 사실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상장이 된 예정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모멘텀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한다 하더라도 한솔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과산화수소 쇼티지 모멘텀은
지금 현재의 주가에는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사실 박스권 상단 부분인 8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롯데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천을 드린 이후로 좀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너무나도 또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13일 고점 찍고 난 이후부터 미국의 그 일정 부분 순수케미칼 쪽에서 이제 반덤핑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요인은 결국은 실적이라고 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여러 가지 우호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짧았지만 미국의 허리케인 하리로 인해서 화학 쪽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수익이 좀 많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타디엔도 최근 들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의 아로마향 이슈가 조금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적보다는 어떤 매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인데 여수 공장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카펙스 투자의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려지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화학업 섹터 중에 주도주로 변모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결국은 분수령이 3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42만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목표 주가는 정고점인 42만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은 37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SK머티리얼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한솔케미칼 설명을 드리면서 SK머티리얼스 역시 주가의 하락은 펀더멘탈 요인이 아닌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IT 섹터 하락을 하면서 같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그 하이닉스 도시바 인수가 확정이 난 이후부터는 그 포션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SK그룹 내에서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매출에 대한 그 볼륨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호황 사이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어떤 양날의 칼이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장이 돼 있다. 근데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감익 이슈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의 요인들은 중소형주라던가 아니면은 모회사의 지원 없이 고객사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소재, 특히나 SK모그룹의 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재단 업체들은 이제 CR 이슈, 그러니까 단가이나 이슈는 거의 없고 꾸준하게 마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하락 시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20만원, 손절가는 15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 공통적으로 오늘 나오는 종목들인데요. 두 분이 비슷한 이야기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우선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에 좀 이동이 생기면서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좀 상승했었죠. 네오팜은 제가 꾸준히 이제 계속 언급드린 그런 이제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 박스권,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상승하기 전에 이 박스권 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었죠. 이 박스권 부분에서, 지금 이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지난, 언제냐면, 잠깐만요. 여기 지난 10월 11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빠졌거든요. 갑자기 마이너스 5% 빠지면서 보합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이제 상승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보통 파악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격 주가를 올릴 때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뜬금없이 그러면 주가가 그 다음 날부터 급등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차트는 개인의 어떤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쭉쭉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네오팜은 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내의 어떤 아토팜 리얼베리어, 제로이드 MD 등이 국내의 어떤 판매 어떤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2분기에 영업이익 60% 성장, 3분기가 최대 비수기인데요. 비수기임에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4분기에는 성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게 중국의 킹킹그룹과 아토팜 리얼베리어 유통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오팜의 핵심은 중국의 진출입니다. 지금 이름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격적으로 중국의 회사와 협업을 해서 매출액이 발생한다면, 과거의 화장품 주가들 보시면 한국콜마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주가가 뭐 5배 가까이 뛰었죠. 2배에서 5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네오팜도 특히나 사드 이슈가 좀 덜 묻어있는 유아용 시장에서는 더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고점이 33,000원 돌파는 뭐 무리 없다고 보여지고, 중국 본격 매출 시 내년도 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5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화장품 대비로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또 가지고 있는 점도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펀더멘탈적으로는 화장품 중에서는 좀 손꼽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화입니다. 지금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오늘 2% 정도 빠져 있죠.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보시면 좀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좀 가려다가 다시 한번 아래로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역시 태양광 쪽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세이프 가드 이슈가 있긴 한데 뭐 미국 업체 입장에서도 뭐 그 기술력이 좋고 가격 경쟁이 뛰어난 기업의 기술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태양광 시장의 규모 확대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확대가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 큐셀 작업에 있어서 하나 큐셀이 세계 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큐셀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매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를 선택했는 거는 역시 지주회사 개편법에 따라서 좀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조짐이 크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 하나를 원래 SK를 하다가 SK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화로 제가 교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방산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조짐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우 싼 현재 주가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역시 그 쌍바닥을 밑으로 갈 수 있죠. 43,000원 부분까지도 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 부분까지도 먼저 떨어질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추가 매수 물량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 한번 볼게요.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중에 탑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4분기에 카펙스가 확대된다면 어떤 이익적인 면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는 테스 하나 정도는 지금 조정이 왔을 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 한번 볼게요. 자, KB금융 같은 경우는 역시 은행주인데, 역시 장기금리가 상승할수록 역시 영향을 받는 게 역시 금융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갈수록 KB금융도 가장 또 실적이 좋은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하나쯤은 지금 금융주 포트폴리오를 하나 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코오롱생명과학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이 굉장히 모멘텀이 좋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만 원일 때 거래량이 나왔을 때부터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치슈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어떤 호황에 따라서 바이오테크주가 좀 영향을 잘 받는데, 그 중에서 좀 모멘텀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판부터 코오롱생명과학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3시 26분 33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예상 체결지수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84.04포인트 약보합권 지금 정말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최고치도 경신을 하긴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지금 약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9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일주 흐름 하지만 247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2480포인트는 지키는 모습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들쭉날쭉한 모습은 코스피가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오늘 거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396억 원 사고요. 기관이 381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520억 원 팔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만이 220억 원 순매수하고 나머지 전 주체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전기전자 업종들이 조금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8만원 초반대까지 미끄러졌습니다. 3.11%나 빠지고요. 현대차는 1% 상승 마감 예상, 포스코는 0.3% 상승.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1.68% 하락, LG화학, 네이버는 상승하는데 특히나 네이버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81만 7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4만 9천원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9.26포인트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1.25포인트 하락합니다. 0.19% 하락, 약보합권이고요. 일단 거래소 코스닥 모두 소폭씩 하락합니다. 일중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68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내려와서 667포인트, 현재도 저점 부근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힘을 후반에 쓰질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 외국인 삽니다. 개인이 1143억, 외국인은 629억 원 순매수하는데 기관이 1652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견주체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상승폭 거의 반납했습니다. 0.73%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3.5% 하락. 이 두 종목이 지금 상승이 좀 주춤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신라제, CJNM, 메디톡스 모두 상승하고, 특히나 CJNM 84,000원까지 터치하면서 2.56% 상승합니다. 메디톡스도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로엔의 하락폭은 크지 않고요.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92,500원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휴젤도 상승합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그동안에 좀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소폭씩 다시 올라오는데, 휴젤은 4,000원 상승하면서 0.85% 올라갑니다. 코미팜이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바이로메드는 11만 9,800원, 12만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2.83% 상승. SK머티리얼즈는 0.72% 올라가면서 16만 8,300원입니다. 자,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 정리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죠. 지문상 내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무차별적인 매도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은 조정 국면에 좀 펼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섹터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섹터는 좀 보이지는 않은 그런 국면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로 좀 엮였었던 미디어, 엔터, 화장품 이런 종목들과 과대 낙폭이었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일정 부분 종목들만 조금은 흐름이 좋게 보이고, 주도주들은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들은 3분기 이제 어닝 시즌 발표로 인해서 좀 조정시 좀 매수 국면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오늘 저도 좀 뚜렷이 뭔가 마땅한 특징이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IT 종목, 대형 IT 섹터가 조금 계속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일단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좀 접근하시기 좋은 전략은 이제 IT가 좀 쉬어갈 때 에너지 화학 섹터의 좀 이익치가 좀 이제 눈에 가시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에너지 화학 섹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급등이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딱히 지금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 역시나 3분기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우선 코스닥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마감 지수 체크합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마감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소폭입니다. 0.06% 내린 2482.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확인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31% 내렸는데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668.42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볼까요? 2원 60전 하락한 1129원 90전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까지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셀트리온 종목 110.6%나 상승했습니다. 2배 넘게 올라갔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홈캐스트 50.5% 올라갔고요. 같은 분입니다. 장기환 부장의 LG화학 역시 35.1% 수익 국면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코롱생명과학 24.4% 올라갔고요.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넷마블게임즈 21%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코롱 종목 17.1%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문상 대리의 셀트리온, 어제도 잠깐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우리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장이 끝나서,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수급이 좀 집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시밀러 자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좋은 현재의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쉬어갈 때는 좀 쉬어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단타라든가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임하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셔서 짧게 치고 빠지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가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은 지켜보시고 천천히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포션을 좀 줄이면서까지는 좀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홈캐스트 종목 오늘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은 홈캐스트부터 그럼 리뷰하겠습니다. 홈캐스트는 셋톱박스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LG바이오하고 관련된 황우석 박사 관련주, 이렇게 해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LG바이오는 배아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줄기세포 실험 및 연구 개발 자체도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분야가 현재 4차 혁명에 처해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규제가 일정 정도 철폐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줄기세포 관련주로 분리된 홈캐스트가 연일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홈캐스트의 HB바이오하고 수암바이오텍을 한번 더 보면은, 일단 수암바이오텍에서는 그동안 동물 복제와 관련돼서 한 1000건 이상의 동물 복제가 일단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HB바이오하고 홈캐스트하고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동물 복제 시장 영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홈캐스트가 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유전병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물량권에 있지만 큰 흐름으로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을 보면은 LG화학은 일단은 그 물량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기간 조정을 할 때는 어떤 매매를 약간 그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당뇨병 치료제 제로미오를 출시했다라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오늘은 강한데 아무튼 그 전반적인 그 LG화학에서 실적도 좋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된 그런 부분, 기초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그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그 LG화학에서 갖춰지는데 LG화학을 볼 때는 어떤 단기적인 것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한 11월 정도부터 올라갈 때 그때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41만 원대는 물량 조정권에 들어있다. 이럴 때는 일정 정도 쉬어가면서 물량 조정 일정 정도 마무리 되고 난 그 한 보름 정도 후에 재차 아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홈캐스트와 LG화학에 대해서 들어갈 타이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송동현 팀장님,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상승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은 치슈진의 어떤 상장 이슈 때문에 일단은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 현재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오늘도 좀 양봉이 꽉 찬 양봉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좀 더 종목이 강하다는 이제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당분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구간이 급하게 파란 음봉이 보이는 구간 있죠. 이 구간이 굉장히 급하게 빠졌어요. 일단 급하게 빠진 경우는 매매가 잘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또 빠진 만큼 모멘텀을 얻으면 또 금방 또 상승하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어도 19만원, 전 고점 19만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분들은 좀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고, 어쨌든 19만원 뚫는 걸 여부를 보고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가격대를 제시해보는 걸로 하고 우선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아직은 뭐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40분 벌써 넘어섰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문상 대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추석 연휴 이후로 좀 수급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특이한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코스닥 지수를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수급 동향을 쭉, 쇼팅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10월 13일 그리고 10월 17일 그리고 오늘 그리고 10월 16일 이렇게 매일 1,600억 기간에 매도가 나왔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일 1,600억씩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일정 부분은 MMF 자금이라던가 RPC 자금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지만 지수의 방향성은 여전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좀 그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어찌 됐던 간에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어떤 섹터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아까 계속적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강조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다. 결국은 게임 sek터라던가 화학 섹터라던가 일부 IT 중소형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조금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좀 기회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동현 팀장은 내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IT가 원래 가장 좋은 이제 분위기를 형성시켰고, 이익에 대한 면모도 3, 4분기 충분히 좋습니다만, 우선 모멘텀상은 일단 화학 에너지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은 화학 에너지 섹터 이익 가식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코스피의 어떤 강세 종목을 보면 일부 화학주, 모노론 화학주들 위주로 조금 코스피 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일부 좀 괜찮은 전기차 쪽도 좀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바이오 sek터,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바이오 섹터 위주 일부로 조금씩 수급이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등, 지금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죽어간다면 다음에 어떤 차순위자가 어떤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중을 일단 화학 에너지 섹터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일부를 좀 더, 이익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바이오 섹터로 좀 일부 편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볼만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짧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문상 대리님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지금 하락장에서 중소형주는 안 빠지는 종목에다가 이제 기간 수급을 좀 받쳐주는 종목들로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SM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계속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 아이돌 그룹의 어떤 공급 부족 발생이 결국은 동사의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뭐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로 뭐 실적이 이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주가의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제 SM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매출 비중도 너무나도 작고 대부분의 이제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콘서트는 사실은 일본 쪽 매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 수급 요인을 보면은 9월 26일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일, 6일 연속 순매도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M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어떤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좀 주가는 뭐 연일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SM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이 좀 짧게 한 종목 가볼까요? 예, 우선은 좀 바이오 섹터면서 화장품 섹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이제 네오팜을 한번 지금쯤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당대회도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떤 중국 쪽의 어떤 사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긴다면 화장품 주가가 영향을 좀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좀 네오팜이 좀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오팜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볼만한 종목 SM과 네오팜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선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